안녕하세요, 트루박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대량 학살 사건 중 하나, 쓰야마 마을 학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의 깊은 원한과 고립감, 그리고 사회의 편견이 어떻게 한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심리, 사회 구조, 그리고 집단의 냉혹함까지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1938년 일본 오카야마현 1938년 5월 21일 일본 오카야마현 쓰야마 시골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당시는 중일 전쟁이 한창이었고 일본 사회 전체가 군국주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고 징병 검사에서 탈락한 남성들은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살던 도이 무스오라는 청년 역시 결핵으로 인해 군 입대가 좌절되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소외감과 자신에 대한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도이 무스오의 성장과 고립. 도이 무스오는 어릴 적부터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가 많지 않았고 몸이 약해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이런 약한 체력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남자,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그를 멀리하거나 그와의 소문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이는 점점 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고립과 분노의 심화. 도이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사랑도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애써 위로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점점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도이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평생 소외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범행의 준비와 계획. 1938년 5월 20일 도이는 평소와 달리 마을을 자전거로 수차례 돌며 각 집의 구조와 동선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마을 전체의 전선을 끊어 밤이 되면 마을이 완전히 암흑에 잠기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범행 전날 도이는 친구에게 나는 폐병으로 죽을 테니 아베사다 사건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범행 당일 도이는 검정 교복에 군사각반, 고무창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2개의 소형 전등을 단수건을 감았습니다. 엽총과 일본도, 도끼, 그리고 손전등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범행의 시작 가족에서 이웃으로 1938년 5월 21일 새벽 도이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자신의 할머니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할머니의 죽음은 도이의 마지막 인간관계의 끈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도이는 이웃집으로 향합니다. 문단속이 허술했던 시골 마을. 많은 집들이 잠겨있지 않았고 도이는 집 안으로 쉽게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비극. 도이는 과거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여성, 거절당했던 여성,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엽총과 일본도를 번갈아 사용하며 자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한 집에서는 총성이 나자 가족들이 깨어났지만 도이는 가까이에서 엽총을 쏘아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피해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도이는 집안 곳곳을 잘 알고 있어 모두를 찾아내 공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다
도인은 한밤중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총 11채의 집을 돌면서 30명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24명이 현장에서 즉사,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나왔지만 도인은 이미 다음 집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범행의 끝과 도의의 최후. 도인은 범행을 모두 마친 뒤 마을 입구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신 옆에는 범행에 사용된 엽총과 일본도, 그리고 범행 동기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적힌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충격과 파장. 쓰야마 마을 학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쟁과 군국주의,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한 개인을 어떻게 극단으로 내몰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소외, 그리고 시골 마을의 폐쇄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한 사람의 고립과 분노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쓰야마 학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범죄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가 한 개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집단의 냉대와 소외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립된 사람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약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한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쓰야마 마을 학살 사건. 단 한 명의 원한과 절망이 한 마을 전체를 참혹한 비극으로 몰아넣은 일본 범죄사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구조와 인간 심리, 그리고 집단이 한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압박과 소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 기록과 언론 보도, 다큐멘터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